안녕하세요. 가짜탐입니다. 봄이 되면 많은 새들이 서해를 통과하면서 1년 중 다른 계절에는 즐길 수 없는 특별한 이벤트, 봄섬 탐조가 시작됩니다. 탐조인들이 즐겨 찾는 서해의 봄섬으로는 외연도, 어청도, 흑산도, 소청도 등이 있는데요. 각각 섬들마다 봄섬 탐조의 양상은 다 다르겠지만 많은 공통점이 있어 오늘은 봄섬 탐조를 처음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외연도 탐조와 어청도 탐조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멋진 봄섬 탐조는 운에 달렸습니다. 봄섬 탐조 기간은 대개 4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만 이때 봄섬을 방문한다고 반드시 멋진 탐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해를 통과하는 새들이 언제 봄섬에 들릴지는 전적으로 새들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다면 여러분은 단 하루 만에 100종이 넘는 새를 보실 수도 있고 운이 없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새를 보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주 전에 들어간 팀이 100종을 넘게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더라도 운이 없으면 여러분이 도착했을 때는 그 새들이 떠났을 수도 있으며 희귀종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하루 전날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새들이 사람처럼 약속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새들이 오고 가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탐조인들은 이를 조복이라고 부릅니다. 운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주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섬은 육지처럼 쉽게 오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휴가를 내기 어려운 대부분의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운에 달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봄섬 탐조를 하러 가실 때에는 큰 기대를 안고 가시는 것보다는 편하게 쉬러 간다는 마음으로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배편과 숙소를 예약합니다. 외연도로 가는 배는 대천에서, 어청도로 가는 배는 군산에서 출발하고 이 배들은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예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해운조합에서 운영하는 이 앱과 홈페이지에서는 대부분의 봄섬 탐조지로 가는 여객선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봄섬 탐조 시즌에는 많은 탐조인들이 몰려 자칫 배표가 매진되거나 숙소가 만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배편과 숙소를 넉넉하게 3주에서 4주 전에 예약합니다. 날씨와 바람을 잘 살피세요. 당연히 탐조를 하려면 비가 오지 않는 날을 택하셔야 합니다. 봄섬 탐조는 여기에 덧붙여 바람까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봄섬에 들어가시려면 일단 배가 떠야 합니다. 그리고 배가 떠야 무사히 원하는 날에 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배가 뜨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봄섬 탐조를 할 때 윈디닷컴을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기상청의 해상예보에서도 풍속과 파고를 예측해 주지만 윈디닷컴은 풍속과 풍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윈디닷컴에서는 최대 2주간의 바람예보를 제공하지만 먼 미래의 바람예보는 사실 잘 맞지 않고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예보가 점점 정확해집니다. 가시고자 하는 바다가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될수록 배가 결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섬에서 나와야 할 날에 바람이 세다고 예보되면 저희는 봄섬 탐조를 취소합니다. 섬에 들어갔다가 갇히는 것만큼 탐조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에게 끔찍한 일은 없거든요. 그 밖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일의 운항예보에서는 다음날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예측해줍니다. 윈디닷컴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통해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윈디닷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새들의 이동을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들의 이동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봄에 새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통상 탐조인들은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야 새들의 이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에 들어가서는 내일 새로운 새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윈디닷컴을 들여다보며 예측합니다. 하지만 새들의 이동은 새들 맘이라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기에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날씨로 인한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둡니다. 봄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인 까닭에 날씨가 안 좋아지면 선박 운항이 취소되는 일이 잦습니다. 21년 외연도에서 저희가 머물던 3박 4일의 기간 중에
이틀은 배가 뜨지 못했고 외원도에서 나오는 날에도 오전 배가 취소되어 오후 배가 뜨지 못할까봐 매우 초조해 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언제든 운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외원도에 들어가기로 한 날 배가 뜨지 않아 탐조를 포기하는 경우도 보았고 날씨가 계속 안 좋아 외원도에 며칠 갇혔다가 빠져나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봄섬 탐조를 계획하신다면 날씨에 따른 돌발 상황으로 들어가는 날이나 나오는 날이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일정보다 섬에서 더 늦게 나오게 될 수도 있으므로 중요한 약속을 봄섬 탐조 직후로 잡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멀미에 약하신 분들은 멀미약을 준비하십시오. 보령에서 외원도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바다가 잔잔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배가 작은 편이라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배가 심하게 출렁거립니다. 따라서 멀미에 약하신 분들은 미리 멀미약을 복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의 경우 외원도에서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들어갈 때는 배가 매우 심하게 출렁거려 좀처럼 멀미를 하지 않은 청우만새도 배멀미를 하였습니다. 음식을 요리해 먹을 경우 식재료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봄섬에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고 작은 슈퍼마켓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는 판매하는 품목이 육지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여러분이 원하는 식재료를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육지에서 섬까지 들여오는 물류 비용 때문에 대개 육지보다 물가가 비쌉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또 섬에서는 카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하시려는 봄섬에 카드가 되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카드 단말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으니 현금을 조금이라도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렴한 숙소는 민박입니다. 외안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숙소가 민박이며 저렴하게 숙박하시고자 한다면 선택지는 민박뿐입니다. 가족 단위로 민박집에서 숙박하는 곳은 처음이라서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이용해보니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민박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었지만 스마트폰은 섬의 어디에서나 잘 터져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탐조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봄섬 탐조 시즌에 외원도나 어청도를 방문하시면 여기저기에 드포 카메라를 들고 계신 탐조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탐조인들과의 교제는 봄섬 탐조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탐조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현재 외원도에 어떤 새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탐조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탐조인들에게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탐조인들은 마음이 풍성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처음 보는 사람이 질문하더라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거든요. 작은 새소리와 작은 움직임도 관찰하십시오. 저희가 탐조 고수가 아닌지라 딱히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봄섬 탐조를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은 봄섬 탐조에서는 모든 새소리와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조류도감에서나 볼 수 있는 새를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네 길 한복판에 앉아있기도 하고 밭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나무 위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는데 전깃줄 위에 앉아있던 새가 여러분이 몇 년 동안 보고 싶었던 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봄섬 탐조에서는 새들이 육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까운 거리를 허락합니다. 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오느라 탈진해서입니다. 실제로 많은 새들이 섬에 도착해서 탈진해서 죽습니다. 탐조를 하면서 새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봄섬에서 새들은 계속 들어오고 계속 떠납니다. 육지 탐조와 봄섬 탐조가 다른 점은 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떠난다는 점입니다. 육지에서도 물론 새들은 이동합니다. 하지만 봄섬 탐조에서만큼 새들의 이동이 극명하지는 않습니다. 새들은 이동 중에 섬에 들리며 체력을 회복하면 곧 떠납니다. 그렇기에 봄섬에 머물고 있는 새의 종류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어제 보았던 새를 오늘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오늘 못 보았던 새를 내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객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배라면 선상 탐조를 해보세요. 외연도로 가는 배는 객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지만 어청도로 가는 배는 객실 바깥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섬에 가는 동안 객실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바깥에 나와 바다를 관찰하십시오.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이동 중인 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드물게 희귀한 새를 만나거나 종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연도와 봄섬 탐조지 정보입니다. 외연도는 하루면 충분히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작은 섬이어서 탐조지 정보라는 게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참고가 될지 몰라 저희가 즐겨 탐조했던 장소를 지도에 나타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더 많은 장소에서 탐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른 봄섬의 탐조 지도는 김성현 박사님과 최승규 박사님께서 지으신 우리나라 탐조지 100이라는 책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봄섬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탐조지들의 탐조 지도가 실려 있어 탐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외연도와 어청도 탐조를 다녀와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처음으로 봄섬 탐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봄섬 탐조를 하는 중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